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영주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직 지원자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공기업 그 채용 확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공기업 자소서 살펴볼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멘토님께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면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자격증이실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자격 검정, 기능 장려 사업 및 교육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준정부형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단히 어렵네요. 이거는 네, 진짜. 어렵게. 예. 82년도에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때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었었고요. 87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고요. 1998년에 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직업훈련 관계자들한테는 능력개발훈련, 재직 근로자 직무훈련 향상 훈련, 그리고 취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재활 그리고 창업훈련을 지원하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산업연수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 자원 개발 중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자격증이나 취업에 관련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친숙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영주 학생은 이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저도 사실은 자격증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조금 검색해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원하는 직무랑 이렇게 좀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보람찬 일을 많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경우에 이제 지역 인재 채용 같은 것처럼 이제 다양한 형태 채용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이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무화가 먼저 이제 공공부문에서 의무화가 실시가 되고 민간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할 때 사진, 그다음에 개인 정보, 예를 들면 출생지라던가 그 체중, 신체적인 상황들, 가족 관계 등을 전체 다 빼고 필요한 내용들만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연구원이라던가 특수경비원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학력이 들어갈 거고 신체 조건 등이 들어가는 경우에 예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지역 할당제가 채용 할당제가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학교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다면은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인재상이 또 어떤 거고 뭐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HRD 코리아 스타라고 해서요. 먼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적인 사회인, 그리고 창조성을 갖고 있는 창조인,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 행동하는 사람, 행동인, 그리고 지식 기반의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학습인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재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취준생들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경영 지원직인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경영 지원직이라고 하면요. 세부 분야로 나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죠. 재무도 있겠고요. 경영도 있고 기획도 있겠고 홍보도 있겠고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꼼꼼함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영 지원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앞서서 나가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로서의 역할자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좀 꾸준한 신뢰감을 주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야구 관람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 학점은 3.34점입니다. 네. 2018년 졸업 예정이네요. 자격증으로는 전산회계 1급, 재경관리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수상 경력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허. 어학 점수도 아직은 없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자코리아 경제교육 봉사단 2개월, 네. 그리고 경영학과 토론학회 10개월의 경력이 있고요. 네. 또 경력으로는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1년간 연회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또 AK백화점에서 13개월간 사안 데스크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취미가 좀 야구 관람인 건데 이 스포츠는 이제 공통의 화제로 삼기 좋다. 뭐 이런 점에서 소통에 좀 유리하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자격증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공공기관 채용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뀐다고는 해도 네.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직무 역량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을 할 경우에 보면 물론 지원하는 사람, 지원자 입장에서는 스펙을 보지 않고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 쓸데없는 스펙들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업무에 대한 역량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동안 이제 특이점을 항상 보면은 이런 특이점이 있어 그랬는데 이분은 이런 특이점이 있어가 다른 걸로 표현이 되는 게 이 사람 토익 점수가 없어요. 어학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이할 수가 있는데 영주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봤을 때 좀 특이점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었나요? 확실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없는 게 크게 막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만 준비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활동들을 좀 봤는데요. 경영 지원을 하려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이해,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한데 활동량을 보면 경제교육봉사단 활동, 뭐 경영학과 토론학회도 있었고요. 라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지원자가 어떠한 역량을 키웠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좋네요. 입사 동기를 그 역량과 연결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제 영주 학생 경우에는 뭐 지원 직무와 관련을 해서 뭐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게 있거나 차별화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직무의 역량이 다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을 차별화하기보다는 그 역량을 드러내는 경험을 좀 차별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우리 영주 학생의 경험을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사원. 네, 차별화된 역량으로 이제 뭐 책임감을 얘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나타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소제목을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없잖아 있죠. 특히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차별화된 역량이다라고 그쵸. 하면 거기에서부터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차별화된 자기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이를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약해서 소제목은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원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일단은 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사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구직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경영 계획 및 자금 관리를 다루는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하고 소통을 통한 정확한 일 처리를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백화점 사안데스크에서 1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잘못된 예산 관리로 인해 야기되는 고객 불만, 프로그램 재작업 시간 소요 등의 비용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업무 지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자신의 그 차별화된 역량을 좀 드러냈는지 의문입니다. 또 핵심 키워드도 이제 책임감인지 소통인지 조금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선 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초반에 본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한 건 좋은데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고 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한 얘기가 없죠. 일반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통해 공단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 조직에 대한 내외부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어떻게 환경 분석을 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국정과제, 환경 분석 이게 답변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먼저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실질적 분석.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소제목 보면서 아까 좀 전에 유지한 MC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먼저 어떤 건지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영 지원을 하고 있고 인간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좋은데 네. 과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실질적 분석. 공단 조직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내부 환경 분석은 구성원들의 역량 조사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역량 조사는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 업무 효율성, 실질적인 결과물들에 대한 수치화로 분석을 하고 또한 직장 만족도 등을 통해 공단의 내부적인 환경을 분석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공단이 하고 있는 NCS 제도, 일학습 병행제, 맞춤형 인재 양성 구축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직자들의 사회적 현실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구직자들에게 지원되는 방안 등을 분석해서 실질적일 뿐 아니라 공단이 변해가는 사회에서 구직자들을 위해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 분석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이 내외부 환경 분석을 각각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주 학생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들었나요? 네, 일단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그리고 문장이 약간 길죠. 열심히 알아보신 것 같기는 한데 예. 국정 과제가 뭔지 먼저 제시를 하고서 그에 맞는 좀 분석 방안을 내놨으면 더 좋은 네. 흐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뭔가 글자 수가 굉장히 적은데 긴 느낌이에요. 마치 난폭운전을 하는데 늦게 도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 공공기관에 제출할 공적 서류라서 그런지 이제 실질적인데 밋밋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선생님. 네. 네, 아무래도 글자 수의 제한도 있다 보니까 예. 내용들이 좀 더 밋밋해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그렇더라도 네. 뭐 본인의 뭐 경험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약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쭉 풀어서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단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국정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그렇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정과제에 대해서 만약에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회사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는 내부와 외부를 분석을 했을 때는 뭐 수합 분석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외부적으로는 나의 이 기업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지금 현재 어떤 것인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방법론적인 거라도 좀 약간 얘기를 해준다면 가능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서는 띄어쓰기 오류가 몇 가지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눈에 띄는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요. 이 중 때는 완벽한 명사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띄어써야겠죠? 그리고 간과 등은 모두 의존 명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존 명사는 띄어써야 한다는 것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간은 의존 명사로도 쓰이지만 전미사로도 쓰이는데요. 먼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볼까요?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대상,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씀. 대상과 대상 사이를 나타내거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붙여 쓸 때가 있는데요. 고부간, 형제간에서의 간은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원래는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면서 한 단어처럼 돼 붙여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국가 간 등은 많이 쓰이지만 한 단어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있다기보다 사전 등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미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전미사 간, 기간,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로 보아 붙였음. 이틀간 내린 비, 대장간, 외양간. 이틀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서 동안의 의미를 가질 때,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로 보고 붙여 쓰면 됩니다. 공공기관에 내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특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요.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네, 보미 씨가 그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직원 채용으로 조직 내 직원들의 세대 간 격차가 벌어져 소통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하십시오. 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이 조직 내의 소통과 팀워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 같은 조직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혹시 있나요? 이제 윗사람과의 세대 차이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멘토링 할 때 어린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는 벌써 약간 그런 걸 느껴요? 그 가수가 아는 가수가 인원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영주 학생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가수는 누구였었는데요? 저 19살, 18, 19대. 18, 19대요? 네네. 그때는 이제 가수를 신경 쓸 때가 모범생, 모범생. 네, 그렇죠. 난 신경 썼는데. 저도요. 선생님도요. 그럼요, 저도 완전히. 네, 고등학생인 건가 그러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소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침 인사 한마디로 얻은 신뢰와 충성심. 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는 하지 네. 않습니까? 이 소제목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네, 유재현 MC 말씀대로 회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료가 아침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동료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 정말 좋아요, 너무 인사가 좋아. 중요하다고 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소제목을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걸 통해서 신뢰와 충성심을 얻겠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로 얻은 신뢰와 충성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개인의 자세와 이를 받쳐주는 기업 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즉 상관과 부하 간의 대화를 늘림으로써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아침에 업무 시작 전 상관이 부하에게 오늘도 힘내자는 등의 인사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였을 때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 덕분에 과장님은 직원들의 높은 신뢰와 충성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까지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침 인사로 그 신뢰를 얻은 그 옛 상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사를 통해서 문화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우선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부터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두괄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나의 경험들을 좀 약간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자기소개, 나의 경험이라기보단 상사의 자기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안에서 본인이 한 행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느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들. 네네. 그리고 문장의 연결들을 할 때 보면 그 충성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직원들 또한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마음이 열렸고 소통할 수 있었던 어떤 중간 다리할 수 있는 문장이 좀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이 직업 윤리의 중요성을 좀 묻고 있는데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영주 학생이 생각하는 직업 윤리 어떤 어휴, 건가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성실, 근면, 성실, 정직, 근면, 네, 정직. 이런 거밖에 생각이 잘 안 그게 나는데. 정상적일 거예요. 너무 네. 어렵죠, 진짜. 일단은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을 보면요. 전문성과 책임감의 연장선. 네. 좀 당연하지만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제목을 좀. 네. 예. 좀 전에 아까 전에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바로 NCS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지금 직업 윤리의 근로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해당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네, 모르는 분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작성하신 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성과 책임감? 네,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목만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전문성과 책임감의 연장선. 직업 윤리는 전문성과 책임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경우에 누구 하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닌 공평하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의 측면에서 일을 빠르게 익히고 처리해서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자신이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다른 동료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업무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게 숙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점 없이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는 전문성의 하락, 즉 경쟁력의 하락과 책임감의 부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일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직업 윤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린다는 얘기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고리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네.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기업은 NCS 기반의 채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 능력에 있어서 직업 윤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 윤리에선 근면성, 성실함, 그리고 정직성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체 윤리가 또 들어갑니다. 이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봉사 정신, 준법 정신, 그리고 직업 매너, 예절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일을 잘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면 요새 최근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셔도 알겠지만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냥 개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기업의 성공,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성공까지 이룰 수 있는 직업 윤리 마인드를 가지고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본인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 한 가지를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조금 짧게 써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인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 또는 노하우를 담을 것, 지원자의 마음가짐과 태도, 소통 방법 등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작성하라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 좀 잘 담아서 쓴 것 같나요?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우리 영주 씨가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감을 통한 차이 극복. 대학교 3학년 때 중학생 영어 멘토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제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취미나 취향 등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군대 소재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여 수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시절 했던 고민을 떠올려보며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서도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내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취미를 함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대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육을 통해 소통을 증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일단은 뭐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되게 긴장한 표정이신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본인의 인성,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세대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쓰셨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입사원이시잖아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만날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윗사람들과의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 경험들을 만약에 써준다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맞는 내용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세대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교육을 통해 소통을 증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명확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가서 내가 증진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문장을 좀 매듭을 지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해요, 진짜. 네. 에이스예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 같은 경우는 멘토님 말씀 듣고 뭐 감사하죠. 당연히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약간 처음에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런 좀 단언적인 문장들이 혹시 좀 약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자신감 과잉 약간 그런 단언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본인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업에서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자기소개서 쓰실 때에 문제라던가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은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간다던가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도 오늘 순서 마치면서 이제 꼭 한마디 전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네, 저희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변화의 그 중심에 와 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황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바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가? 되게 불안하실 텐데요. 그런 불안함 갖지 마시고 내가 꿈이 무엇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점점점 기계화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있고 하면서 인간적인 면들이 뭐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런 만큼 사람에 대한 집중, 사람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더욱더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네. 또 뉴페이스가 취준진담을 찾아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라대 이혜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혜림 학생 처음 나왔잖아요. 예,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고란도란의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앞으로 혜림 양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하반기 공채 막바지 스펙 점검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많은 스펙이 있지만 이 스펙은 정말 웬만하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지한 씨 뭐게요? 어린 나이? 그것도 있으면 물론 좋죠. 자, 정답이 뭔지. 부럽지요. 솔직히 좀 부럽네요. 그렇죠. 네, 동감이시면서. 죄송해요. 네, 답은 정철상 교수님께서 해주세요. 제일 부러워지네요. 저는 인턴입니다, 인턴. 인턴. 네, 자코리아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예.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가 54.3%가 인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인턴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직 인턴 그 응시를 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네, 2학년이라. 네. 21살이에요? 네. 네. 아직 안 해봤으면 어떤 직무나 기업을 좀 인턴을 해보고 저는 싶어요? 한화그룹에서 하는 인턴이 되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좋네요. 이미 자기의 그 확고한 생각이 있네요. 네.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혹시 하은 하은 학생. 학생은? 아, 저는 2번 인턴을 역시. 했었는데 우리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아, 우리 하은 우리 학생 팀 화이팅! 최고예요, 정말. 어떤 인턴 해봤어요? 어떤 두 거? 번 다 신문사 인턴 기자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정치부에서 했었고 한 번은 사회부에서 이야. 분야도 다 했습니다. 다르게. 제일 잘 나가는 부서가 정치사회부입니다. 그런 건가요? 심지어 원하는 꿈도 기자예요, 약간? 네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진짜. 네. 완벽한 진짜 최하은 기자. 축하합니다. 금방 기자 될 것 같아요. 곧 될 거예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그 스펙 1위라고 네. 하는 건 보니까 이제 스펙을 인턴 경험 하나 정도는 꼭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렇다면 취준생에게 좀 더 유익한 인턴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죠? 핫 키워드를 통해서 인턴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과 인턴.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짠, 선착순. 선착순. 아, 인턴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런 간단한 이런 게 됩니까요? 인턴은 선착순. 일본 기업 중에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선착순으로 채용했었다라는 그 기업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턴도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그쵸. 채용한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요? 설마.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건가요? 네, 진짜. 네. 아니, 선착순이면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빨리만 가면 되는 거면은. 국주적이 채용된 적도 있다. 그래요? 네, 실제 효성 수집기에서. 네. 자, 우리 첫 번째 그렇군요. 키워드 준비한 혜림 학생. 선착순 어떤 뜻인가요? 네, 대부분 인턴 모집 기간에는 모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만 정확하게 지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내면 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일명 자소서 선착순. 네. 일단 그렇군요. 네. 일단 제출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느려서 제출이 어렵기도 하고요. 지원 순서대로 자소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읽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읽는 게 겹치면은 네, 불리할 수도 있어서 빨리 낼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선착순이라니까 이러다가 뭐 자소서 먼저 쓰겠다고 막 경쟁 붙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선착순도 중요하지만 네. 완성도가 또 떨어지면 어쨌든 낙방을 그게 중요하죠. 하니까요. 네, 중요하죠. 완성도 있는 자소서일 때 선착순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을 좀 도움 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굉장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가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친구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뭘 안 시키더라도 알아서 나를 편하게 해줄까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소서에 좀 녹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턴 지원에 대한 꿀팁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취준생과 인턴 두 번째 과연? 키워드 무엇일까요? 짤방.
짤방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스마트폰에서의 그 짧은 클립 영상들이라는 재밌는 웃긴 사진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인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짜 이- 인턴 면접 볼 때 당황해서 우리 구직자들이 하는 표정 이거 짤방으로 만든 거 아닐까? 너무 슬픈데요. 네. 아니면 아니 진짜 자기소개서 그런 거 요즘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네. 기업에서 짤로 애를 그냥 네? 금방금방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 SNS가 그런 거 있으니까 막 그럴듯한데요. 그런가요? 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과연? 정철석 교수님, 네, 예. 짤방 뭔가요? 저도 사실 짤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캠퍼스 전문지 이런 대학 레일에서 바라보면 한 시간에 이제 시간을 주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짤방,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밌는 사진 5장을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제출하고 해당 과제하고 어떻게 이 사진하고 이미지를 매칭시켜 낼 수 있는가라는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인터크루에서도 이제 인턴을 뽑는 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턴을 채용하고 그 인턴이 어떻게 면접 전형에서 각 팀의 팀장과 이전 기수들이 면접관으로 차용해서 새로운 인턴을 채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준 기업이 모두 중견, 중소기업이에요. 네. 대기업이나 공기업 인턴만을 생각했는데 이 중견, 중소기업에도 인턴 제도가 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이 중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총 5만 명 정도가 청년 취업 인턴 제도를 실시한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쨌든 청년에게는 뭐 직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인과 동시에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쪽에서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서 더 좋은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십의 문이 더 활짝 열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취준생과 인턴 네. 마지막 키워드 141 141 이거 피부나치 수혈 아닙니까? 피부나치 수혈. 이 다산 콜센터처럼 구직자들이 전화하면 그 구직자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세 자리가 긴급 전화번호. 긴급 전화번호잖아요. 첩이 안 될 때 네. 긴급하게. 아니 뭐가요 이게? 네,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141이 뭐죠? 네, 141가 141은 바로 141만 원을 나타내는데요. 돈이군요. 바로 한 달에 네, 그- 인턴의 평균 월급이 바로 141만 원이라고 합니다.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인턴 평균 월급을 계산해 보니 141만 원이 나왔는데요. 1위는 한국연구재단으로 170만 원이었고요. 예. 2위는 DSR로 168만 250원. 그리고 25개 기업 중 가장 낮은 기업은 지멘스로 12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로 임금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네. 최근 블룸버그닷컴에서 네.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기업의 여름 인턴 평균 월급을 조사해봤더니 네. 6,800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77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대단하네요. 인턴들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 역시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700만 원 주면은 사실 인턴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구글 있는. 인턴으로 그러게요. 지원하겠도록.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예. 아까 인턴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으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가장 월급이 많겠죠. 그렇겠죠.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인턴 사원들한테 주는 급여가 134만 원인데에 비해서 네. 중소기업은 149만 원을 줘서 오.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만 원이나 정도 더 월급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중소기업 월급이 더 많은 거죠, 선생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 네. 인턴 사원 급여가 네.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중소기업은 이제 청년 인턴 제도에 따라서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 월 80만 원 정도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턴에 관한 모든 것을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어렵지만 필요한 인턴, 그래도 대기업 인턴 대 차라리 중소기업 인턴입니다. 일단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자, 취업은커녕 인턴십도 한번 못한 취준생입니다. 취업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턴 채용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똑똑
뭐해? 자소서 쓴다. 이번에 대기업 인턴 뜬 거 다 써볼 거다. 저번에 썼다가 다 떨어졌잖아. 또 해? 사나이는 포기를 모른다. 포기하고 중소기업 쪽을 써봐. 요즘 지원 때문에 자리 많아. 중소기업? 나는 대기업에 취업할 건데 중소기업이 써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아. 야, 너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대기업 인턴 또 떨어질 듯. 악담쟁이. 인턴 경험 하나도 없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않아? 직무가 다를 텐데 도움이 될까? 대기업 가면 뭐 별다른 직무 있니?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빡세게 가르쳐줄지도 몰라. 일단 대기업 한 번만 더 써보고. 그러다 영원히 네 스펙에 인턴이란 두 글자는 없을 거야. 이 악마 같은 일하고 중소기업 인턴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의 고민은 그쵸. 계속해서 대기업 인턴에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가 이 스펙 속에 인턴이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견기업이라도 써볼 것인가? 네. 어떤 선택이든 좀 장단점이 존재할 텐데요. 네.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대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최근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 서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인턴 활동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 될 인턴, 대기업 인턴이 더 낫습니다. 먼저 인턴 경험이란 결국 서류 심사자에게는 직무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기업 측이 기대한 인턴과 다른 경험을 한 인턴이라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업무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적은 인력으로 인턴 교육에 할애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은 충분한 인력과 그들이 원하였던 직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더 좋은 스펙이 되고 더 좋은 경험이 되는 대기업 인턴 지원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중소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금턴, 티슈 인턴, 부장 인턴 이런 단어들은 경쟁률은 높고 또 전환율을 낮은 인턴 제도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인턴 탈출, 정규직 취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턴 채용 기회부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 지원금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임금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준생이 인턴을 하는 이유는 직무가 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직무를 직접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인턴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직무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스펙인 인턴십. 많은 취준생들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 취업만큼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턴을 해야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기업 인턴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채 신입사원보다 뽑는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이걸 지원하는 지원자 자체는 공채 지원자와 풀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1이 넘는 대기업 인턴만을 바라보는 게 과연 현실적인 도전일지 궁금합니다. 네, 취업의 문이 좁고 일단 인턴이 되기조차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인턴 힘들어요. 금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만큼.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고 언제까지나 피해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인턴 취업하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이랑 똑같이 준비해야 되고 하나의 취업 준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턴을 취업의 하나의 일부로 본다면 높은 경쟁률도 언젠가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편집 디자인에 이제 소기업에서 들어가서 했었던 친구하고 대기업에서 편집 디자인했었던 친구.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인턴 할 때는 엄청 좋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업무를 배운 게 없고 이 친구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직원이 서너 명에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인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금 얘기하신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중소기업 인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인턴을 통해서 기업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10년, 20년 뒤에 이 지원자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직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업화된 과정 안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인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담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인턴이라는 게 길어봤자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이런 실무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역량이 있는 지원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저 처음에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익숙하다. 그 정도밖에 저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면서 그 10년, 20년을 내다본다라고 인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기업 프로세스가 도대체 뭔가 한번 그걸 이해를 한다는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인턴을 진행을 할 때 특정 팀에서 TO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본부에서 TO를 감안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네.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나운서 사업 본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아나운서를 직접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각각의 TO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 본부의 TO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이 친구는 아나운서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방송 기술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가 어떤 거에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아나운서를 나중에 하게 된다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좀 더 강점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큰 틀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그 사업적 안목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인턴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실현되면 좋겠는데 제가 실제로 대기업 인턴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업무를 체험해보는 건 좋지만 사실 인턴이라는 게 체험보다는 경험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냥 어렴풋이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런 아무래도 좀 그룹 차원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방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조금 더 그런 친밀하게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대기업이 인력적으로 더 여유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배 사원 중에서 멘토를 정해가지고 군대 사수제도처럼 1대1로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PPT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라고 알려주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많은 윗분들이 있는 기업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적응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한화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화그룹뿐만이 아니라 로앤엔터테인먼트나 외국의 G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배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SK에서도 이런 멘토링 제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목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인턴을 바라보는 게 이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자원의 인력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상사이고 내가 매니저라고 한다면 이 인턴 사원을 활용해서 어떤 아웃풋을 더 내려고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목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애초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채용 전제형으로 뽑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인력 자체를 그 부서의 인력으로 간주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실전적으로 업무를 가르쳐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건데 인턴이 너무 빡세가지고 다른 취업 준비도 못하겠고 집에 오면 너무 쓰러지고 너무 나를 갈군다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 물론 대기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좀 다양하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대기업 갈 수 있다라면 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한다라면 훨씬 많은 게 보이는데 난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좁은 구멍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거기에서 지면 모든 걸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시길 권합니다. 네. 대기업에서 인턴을 할 때 항상 끝나고 나면 결과 리포트, 즉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그런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걸 제안한다라든지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이자 고객이자 동시에 직원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고민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사업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대기업은 이미 정형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은 우리 하은 씨의 그 친구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참 뛰어난 청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가 대기업에 안 가서 만약 대기업에 갔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속박되고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을까?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이 하은 씨 정도 친구라면 저 분명히 대기업에서도 너무 더 대단한 거를 제안해가지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하은 학생이 대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기업 인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준비하고 견뎌내는데 거기에만 목매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인턴을 저는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마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중소기업 인턴부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대기업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조금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업무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인턴을 함으로써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익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체득시킬 수 있는 데에는 대기업 인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저의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논제가 나온 것도 대기업 인턴이 너무나 어려운데 거기만 목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변화하는 채용 시장 트렌드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형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네. 올해 1분기 채용 공고 중 4건 중 1건은 모두 경력직을 뽑는 공고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뭔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자신만의 인턴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정규직 경험을 쌓아서 그 후에 꿈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로드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림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은 대기업 인턴을 하기 위한 발판. 그 정도다. 아니다. 근데 좀 뭐다? 좀 약간 말이 짧아서 좀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계속 울지 않을까요? 말이 짧았어. 너무 많이 짧은 거예요? 말이 길면 대부분 울리길래. 그럼요. 아니죠.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은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뛴 경험, 기업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시해서 안 분명히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마지막에 중소기업이라도 딱. 무시해버려라. 다 필요 없다. 중소기업은 무시해야 되는군요. 그럼 대기업이다.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궁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궁색하거든요. 힘내세요. 근데 아마도 아, 현장에서 열심히 뛴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직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대받아 마땅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네. 무시라는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 단어라서 제가 아마 이렇게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해림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해외 경험을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아닌가요? 아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턴이 낫다. 자, 과연?
이 조용히 있는 또 동안 올렸습니다. 예, 조금 불안했습니다. 말을 하고도.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해외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 경험이 떠오르니까 마음속에서 떨림 현상이 여기서 벌써 오고 있어서 이건 내가 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은아 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턴이 대기업 공채보다 더 뚫기 힘들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턴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을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게 금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말을 계속 이게 아주 묘해 오늘. 백전백패. 자, 일단은 저도 한 번도 인턴을 안 해봤거든요. 인턴을 못 해봤죠, 사실은. 예, 인턴을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기분이 썩 좋진 않고요. 공색감 변명입니다. 하여튼 대기업 인턴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네. 중소기업 인턴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겼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인턴과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하은아 쌤부터 해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에도 리허설이 있듯 사회생활 점 인턴 경험도 하나의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허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역할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는 데 있습니다. 무대가 크던 작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공연의 엑스트라가 되는 것보다 작은 공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턴 경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입사 확률, 정규직 전환율, 그리고 임금, 지원금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인턴보다 중소기업 인턴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인턴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기업 인턴이 굉장히 실무적인 경험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아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역량 문제입니다.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찾아다닌다면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첫 단추입니다.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도 남은 단추들까지 잘 끼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스펙이 되고 더 좋은 경험을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기업 인턴이 선택 가능하다면 더 바람직하고 더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인턴 아시나요, 혹시? 네, 알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니어 인턴은 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적절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노하우고 또 이제 그런 노하우는 경험과 그에 따른 통찰력에 따라 얻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영화 속 70세 시니어 인턴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